이거는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고대 맘모스빵 대 연대 생크림빵. 고대 맘모스빵 대 연대 생크림빵. 왜 고민하세요? 지금 막 마음속에서 연대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연히 고대 맘모스빵이죠. 네. 연대 생크림빵을 고연전 때 그 연대 쪽에서 무료로 나눠줘가지고 먹어봤는데 네. 이게 빵은 또 쓸데없이 잘 만들어가지고 와, 저는 항상 고려대 세종을 떠올리면은 네. 이 건물이 항상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보면. 맞습니다. 서건경상관이라는 곳인데 네. 경영학과 쪽하고 다른 학과들에서 이렇게 좀 쓰는 건물인데 네. 학교가 많이 변했네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게 사실 막 엄청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 신입생 때 계셨던 막 19학번 선배님들 말 들어보고 그러면은 이런 데서 선배님들 어떻게 다니셨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물들 리모델링 할 때는 폐교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됐었어요. 아, 그 정도. 10년도까지만 해도. 야, 여기 되게 예쁘다. 어머. 이렇게 다양성 있고 저희 보시면 이렇게 고대 로고 이렇게 크게. 야. 되게 고학번 선배님들을 뵐 기회가 있었어요. 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때는 이제 건물 한두 동 그냥 이렇게 언덕에 있던 게 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숙사, 도서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선배님들이 되게 근황을 말씀드리면 되게 놀라하세요. 유명한 동문들이 좀 있어요? 차준환 선수 피겨에. 그분이 세종 캠으로 오셨어요? 네, 세종 캠퍼스로 오셔가지고 국제스포츠학부에 이렇게 빙상 쪽 특기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김연아 선수 후계자라고 불렸던 최다빈 선수도 국제스포츠학부였고 의외로 좀 가수분들도 많이 나오셨고 여기는 더크로스의 캡틴 시아님부터 시작해서 네. 락커 서문탁님, 체리필터 멤버분들도 여기 나오셨고 SBS의 박진호 앵커님도 저희 정부행정학부 출신이시고 SBS. 어머늘 네. 다 나열 아시네. 야, 진짜 많이 알고 계신다. 네, 좋은 건 많이 얘기해야죠. 네. 여기 갑자기 안암캠으로 온 것 같아요. 안암에 있는 그 건물을 좀 모티브를 따와서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네. 농심에서 기부를 해서 지어진 건물이고요. 기초 교양 과목 같은 것들은 주로 다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되게 좀 많은 그 투쟁과 제가 알기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마 행정관이 전체가 아마 다 부서졌었을 거예요. 선배님들이 시위를 되게 크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처럼 이제 막 건물을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막 부총장실 비롯해서 그런 데를 막 때려 부수고 막 이제 그래야 되는 시기는 이제 지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막 건물이 올라가고 발전을 하고 그러는 게 눈에 보여요. 네. 선배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는 건물을 하나 짓고 싶다 아니면 뭐 시설 하나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총장실을 다 점거하고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말을 듣질 않는 거죠. 왜냐면 독립채산제도 아니었고 독립채산제라고요? 독립채산제라고 해가지고 네.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의 그 재산이 분리 독립되어서 운영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등록금 많이 빼먹기를 위한 어떻게 보면 멀티의 개념이었다. 미네랄 멀티. 독립채산제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고대 양식의 웅장한 건물이 두 채나 생기고 삐까번쩍한 되게 새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되게 많이 발전한 편이죠. 그 고려대 세종이 어쩌다가 세종에 짓게 됐을까요? 분교들을 보시면은 사실 동국대 YG 캠퍼스 정도를 제외하면은 수도권하고 그렇게 막 멀리 떨어지진 않은 곳에 다 있단 말이에요. 뭐 그때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금처럼 막 많이 깔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철도가 이렇게 잘 다니는 곳들에 주로 이제 설치가 된 데들이 많은데 분교들이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 하면은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동네과 동시에 서울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조치원에 생긴 게 이제 홍대 세종 캠퍼스하고 고대 세종 캠퍼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는 세종시도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고려대 세종캠이 또 다른 수도인 세종에 이렇게 있게 됐어요. 위치를 잘 정한 거죠. 네. 운이 되게 좋았죠. 그다음에 그걸 운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실력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고대 세종 캠퍼스에 운과 실력이 동시에 작용해서 좀 잘 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학우분들이 이런 최신식 시설에서 공부하고 약간 팀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멋지네요. 와, 이 길도 예쁘다. 여기도 되게 예쁘죠? 와,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길 같아요. 맞습니다. 고대 양식과 약간 현대적인 건물들이 잘 섞여 있는 그런 캠퍼스고, 봄이나 가을에 진짜 예뻐요 캠퍼스. 각 그 단과대학마다 휘장이 있어요 이렇게. 아, 휘장이 이렇게 다 걸려 있죠. 이게 각 특성에 맞게 다 휘장이 있네요. 네, 이것도 다 로고도 야. 공모전을 거쳐가지고 학우들이 만든 그런 로고를 알고 있습니다. 옆에도 있네. 여기도 있고. 야, 이런 학교는 또 처음 보네요. 각 대학별로 이렇게 휘장이 다르게 돼 있는 것 자체가 맞아요. 약간 해리포터 영화 같기도 하고. 학교 위상은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위상이요. 네. 그 학부모 세대에서 받아들이시는 위상이 있고, 기업에서 보는 위상이 있고, 수험생들과 20대들 사이에서 보는 위상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개의 차이가 되게 좀 크다고 봐요. 좀 기업에서는 사실 그냥 상위권 지방대학, 지방 명문 사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학들, 딱 그 정도의 위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기업에서 바라볼 때는 학별로 커트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마지노선 정도에 있다 딱. 다른 군교 캠퍼스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일체감을 주기 위한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안에 이런 교문을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멋집니다. 캠퍼스하고 굉장히 좀 끈끈한 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야, 이 정류장에도 이렇게 고려대 네, 이렇게 멋지네요. 네. 야, 야, 고려대라서 저기 지금 호랑이를 해놓은 거군요. 여기도 야, 이제 시설하고 관련 없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같은 거 되게 잘 해놨죠. 고연전 사진인 것 같은데 네. 고연전 때도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리를 독립적으로 배정을 받아요. 이번에도 제가 회의를 가서 한 1,400석 정도를 배정을 받았었는데 아, 그런 좌석을 받아오는 것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의 업무죠 그것도. 야. 뭐 넷상에서 고세가 이제 종종 차별을 좀 당해요. 고세를 다니는 재학생들은 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하시는지. 고려대학교라는 타이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얻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세종 캠퍼스라는 타이틀에 약간 집착을 하셔가지고 반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세종 캠퍼스를 되게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학생회도 하셨는데 마음이 아프시겠어 그런 거 보면. 아, 그렇죠. 좀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약간 고세 욕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게 그걸 제일 심하게 하는 커뮤니티가 네. 고파스 아나운 커뮤니티. 같은 그 쓰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 그 아남 커뮤니티에서의 그 세종 떡밥은 네. 하나의 그 끊이지 않는 마른 장작이라고 봐요. 저는. 네. 재단과 교수들 네. 그리고 학교 본부에서 보는 그거는 되게 세종 친화적이에요. 세종 학우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네. 정작 이제 학생 사회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편이니까 갈등이 왜 심할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입결. 아무래도 입결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응원 오리엔테이션. 고대라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응원 맞아요. 오리엔테이션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대 응원단이 세종이랑 서울 같이 운영하나요? 따로 운영하나요?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요. 단장은 서울 캠퍼스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단장 분들 중에서 세종 캠퍼스 출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단원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항상 세종 캠퍼스 분들로 채우시는 거를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응원단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세종 캠퍼스 배제하고 이런 좀 차별하고 그런 거는 딱히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실렌티 같은 것도 세종 캠퍼스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가서 세종 캠퍼스 학우분들도 다 즐기고 오시죠. 야, 여기가 기숙사죠? 되게 그 잘 돼 있어요. 이게 2009년 10년 정도에 신축된 네. 미래관이라는 곳이고 절반 갈라서 남자관, 여자관 이렇게. 아, 그래요? 되게 웅장하다.
이야, 저기도 기숙사예요? 네. 야, 저희가 이제 그 자유관인데 학교에 웬 훈련소가 있지? 논산훈련소 세종으로 옮겼나요? 남성들만 쓰고 이제 약간 세양 같다 보니까 팬티만 입은 남자분이 이렇게 막 그 날 것의 공간이죠. 소속 변경이나 이중 전공에 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소속 변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2점대 정도를 받으시고 토익은 950 이상 정도가 그분들도 이제 합격을 장담하기 힘들어요.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뽑는데 소속 변경을 노리시고 오셔가지고 실패를 하시고 반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본 것 같고 소속 변경 안 되시면 주로 이제 이중 전공 가시죠. 이제 졸업장에 전공이 2개가 표시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디지털 경영 전공인데 지금 보건정책관리학부 서울에 있는 데를 이중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졸업장에 보건정책관리학 학사하고 디지털 경영학 학사가 같이 나오는 거죠. 세종 캠퍼스에 유사학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 전공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 캠퍼스로. 복수 전공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졸업장이 2개가 나와요. 서울 캠퍼스 명의의 졸업장이 하나 나오고 세종 캠퍼스 본전공 졸업장이 하나 나오는데 학사 편입 같은 개념이어가지고 4년을 본전공을 다 끝낸 다음에 2년을 더 해요. 서울에서. 소속 학과가 서울로 바뀌기 때문에 총학생회 투표권도 서울에서 가지고 거의 서울 학생 취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종시에는 직어국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대학이 아직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연계 사업 같은 것들도 주로 저희 학교나 아니면 옆에 있는 홍대 세종 캠퍼스에 오는 편인데 홍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캠퍼스하고 이원화가 된 상황이에요. 지역 대학이라고 부르기엔 좀 더 이상 애매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고대 세종 캠퍼스하고 이제 2년제 한국영상대가 이렇게 좀 지역 연계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죠. 야, 사람들이 분교, 이원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고려대 세종캠은 분교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특성화된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죠. 분교라는 사실 자체가 좀 마이너스나 디메리트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 좀 지역 연계 사업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지역 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장점과 단점이 좀 혼재가 돼 있는 편이죠. 고려대 세종캠은 항상 그 이원화 이슈 때문에 항상 고통받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총장 선거 때 총장 후보분들이 6분이 나오셨는데 6분이 전부 세종 캠퍼스 이원화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요? 이원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까운 근시일 내에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방대학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씩 소멸해나가는 단계에 있잖아요. 지금 충원율을 높이고 이렇게 계속 학교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원화라는 카드를 언젠가는 꺼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그 사회적 흐름으로 봤을 때 먼 미래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 왔을 때 학교 시험을 치러 딱 왔는데 제가 아는 서울의 대학가하고는 사실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컴퍼센트가 있고 있는 거라고 뭐 놀 것보다 타이어 프로 이런 게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와도 되나? 내가 여길 다니면 정말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방 대학에 오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분위기 좋은 카페들도 많이 있고. 그렇네요. 큰 게 막 대학가라 그럴 게 있진 않지만 사실 있을 건 다 있어요. 이렇게 막 즐길 수 있는 거 PC방들도 있고 밥집들, 편의점이 되게 많아요. 근처에는 편의점이 한 6개가 있나? 많네요. 세종 캠퍼스 재학생이 제가 작년에 파악했던 건 6,900명 정도? 학교 앞에 이렇게 이제 자취방들이 자취방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 신정문이 생기고 학생분들은 그러면 신정문 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신정문 쪽에 아무래도 좀 유명한 집들도 있고 주로 약속 장소가 여기 같은 거죠. 어디서 볼래 하면 이제 가장 만만한 장소가 신정문 앞에서 6시 반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여기가 이제 도서관인 학술정보원인데 개교를 하고 나서 10년 동안이나 도서관이 없었다가 생겼던 도서관인 만큼 애증의 도서관이죠. 학교가 80년에 개교를 했잖아요. 네, 그 10년 동안 도서관 없이 어떻게 학교가 운영이 됐을까? 참. 그렇죠. 학생회관이 그냥 가건물 콘셉트 건물이던 시절도 있었고 네. 대학교에 15년간 학생회관이 없었다. 야. 10년간은 도서관도 없었다. 그리고 몇 년간은 기숙사 한 동도 없었다. 그러한 이제 아픈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의 이제 세종캠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대 세종캠의 발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발전 가능성이 되게 진짜 정말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거점 대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너무 크게 열려 있고 세종시라는 도시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시잖아요. 다. 근데 완성됐을 때 파괴력은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너지가 이미 지금도 나오고 있고 내외적 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똘똘 뭉치고자 하는 분위기, 교외에서 세종을 밀어주고자 하는 분위기,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저는 발전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봐요. 제 자식이 만약에 여기 올 정도의 성적이 된다면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를 추천할 것 같아요. 만약에. 졸업생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네. 세종 캠퍼스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들, 교우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신 우리 찌룡님 감사합니다. 찌룡님 블로그 하실 때부터 한 10년이 넘었죠. 처음 블로그 글 봤던 게. 와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포옹이라도 해야겠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